증조실록 59권 동종 22년 9월 11일 의혹 두 번째 기사 1527년 명가정 6년 우찬성 김 급핍은 평소에 물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찬성이 되었을 때 그 불가함을 논하였는데 그늘의 경연에서 허흡과 권위의 예를 아뢰어 마음 쓰는 것이 지극히 삐뚤어지고 험악하여 여론이 경악하고 있으니 재상의 반열에 있을 수 없습니다. 속기 파면시키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긴급핍의 일은 대가는 그러다 하나 대신은 만약 급핍을 주의준다면 뒷날 누가 진언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한다. 나의 생각도 또한 그 말을 채용하지 않을 뿐이면 좋다고 여겨진다. 재상이 임무를 논게한 것을 어찌 음험하다고 지목한단 말인가 하고 윤허하지 않았다. 준조실록 59관 중종 22년 9월 12일 병술 첫 번째 기사 황두평에 진행하여 열무하였다. 대간이 아뢰기를 열무는 군정이니 아니할 수 없으나 이제 재변을 당하여 하늘의 경계에 근신해야 하겠으니 풍악을 사용하지 마소서 하니 선교하였다. 아랜 바가 마땅하다. 풍악을 정지하라. 진조실록 59관 중종 22년 9월 13일 정의 첫 번째 기사 홍문관이 아뢰기를 긴급핍이 허업 권위를 논게하니란 그의 의사는 증거를 원용해 가지고 이와 같이 적발하여 말하고자 하였으나 그 증거로 원용한 사람들이 다 말하지 않았다고 하니 그의 말이 무실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본다면 유감을 품고서 무실한 말을 얽어 만들어 가지고 사료를 무함하고자 한 것입니다. 당초에 이항이 아랜 말을 사림에서는 후패에 관계되는 바 있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급입이 이 양의 말에서 단서를 잡아 이와 같이 하려였으나 그들이 사료를 함해하려는 단서가 이미 드러났습니다. 국가의 질환에 관계가 있으니 대간이 논게한 말이 옳습니다. 하니 상이 일렀다. 이제 아랫말을 보니 긴급힙이 증거로 원용한 말이 무실하다고 여겼다. 서로 그 원증이 유실한 것일지라도 한 재상의 말을 가지고 인물을 진퇴시킬 수는 없다. 대저 재상이 인물을 논하는 것이 비록 사실이 아닐지라도 논박하여 파직에 이르게 된다면 재상이 인물을 논하기가 지극히 어려울 것이니 대간이 파면시키라고 논박한 것은 지나치다. 따라서 윤호하지 않는다. 진조실록 59관 중종 22년 9월 13일 정의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우찬성 긴급핍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59관 중종 22년 9월 14일 무자 첫 번째 기사 당하 문신을 인정전달에 모으고 율시 팔수를 지으라고 명하다. 진조실록 59관 중종 22년 9월 15일 개축 첫 번째 기사 대간이 긴급핍의 일을 가지고 두 번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진조실록 59관 중종 22년 9월 16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상이 춘당대에 임하여 관사하고 편전으로 관혁 시험을 보여 우등한 자에게는 차등 있게 물품을 하사하였다. 검은에 가을이 늦었다라고 글자를 써서 내려주고 원율시를 좌우에 입시한 사람들로 하여금 짓게 하다. 준조실록 59관 중종 22년 9월 16일 경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긴급핍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진조실록 59관 중종 22년 9월 17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신양석의 아내 허씨의 상언을 정원에 내리면서 이르기를 이주론 반정 초기에 무반으로서 잘못된 말이 있어 죄를 입은 것은 조정이 다 알고 있다. 이제 이미 나이가 늙고 기양간지 또한 20년이 되었으니 관대하게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대신에 수의하라 하며 대신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이줄이 당초에 조정을 요란하게 하고자 하였는데 납교 당시의 뜻은 알 수 없습니다. 귀양간지 이미 오래고 그 나이도 또한 죽음에 임박하였으니 오직 위에서 재단하는 데 달렸습니다니 놓아주라 전교하였다. 증조실록 59관 중종 22년 9월 17일 신묘 두 번째 기사 대간이 긴급핍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진조실록 59관 중종 22년 9월 18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사관 한승정과 지평 황헌이 긴급히의 파면을 청하고 또 조정의 불화를 논하여 마땅히 위에서 선처해야 한다고 하였다. 시독관 임백련과 검토관 허자도 또한 마땅히 대간의 논의에 따라야 한다고 아뢰니 상이 일렀다. 조정의 폐해가 되는 일을 논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다. 그때 재상과 대간이 바야흐로 시비를 다투었는데 시종들도 재상의 말로서 대간을 핍박하곤 하여 시비가 정해지지 않았다. 그때 내 의사는 이미 말하였다. 진조실록 59권 중종 22년 9월 18일 임진 두 번째 기사. 대간이 긴급 핍의 이의를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증조실록 59권 중종 22년 9월 19일 개사 첫 번째 개사. 사인 박소가 좌의정 정강필과 우의정 심정의 뜻으로 아뢰기를 혜순, 혜정 두 옹주와 당성, 광천 두 부마와 복성군 부인이 상주에 내려갔으니 폐사가 무엇이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까? 당초에 이미 폐하에 서인이 되었는데 어찌 감히 왕녀를 내려보내어 서로 만나게 한단 말입니까? 구금을 통해 왕녀가 외방에 출입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대의에 방해되는 일로 다만 각도가 소요할 뿐 아니라 아래 의논이 또한 반드시 분유할 것이니 속히 중지시키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것과 아울러 다른 일도 의논하고자 하니 정부의 당상은 부르라 하며 좌의정 정광필, 우의정 심정, 좌찬성 이하, 좌참찬 안윤덕이 명을 받고 들어왔다. 전교하기를. 대간이 농계한 긴급핍의 이런 경들이 이미 들었으리라. 재상이 자신의 수희로 쓰임물을 논평하였으니 오직 그 말을 채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렸을 뿐인데 도리어 주의로 다스리는 것은 배가 없지 않다. 또 옹주와 부마가 외방에 가지 않는 일은 마땅히 경들이 아랫바를 따라야 할 것이다. 다만 옹주 등이 그 어머니의 병 중에 서로 만나보고자 하므로 내가 중지시키기 난처하였을 뿐이다. 그때 옹주가 내려가는 일을 대신에게 의논하니 불가하다고 말하지 않았으므로 이제 다시 의논하지 않고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지금 만약 가보지 않는다면 마침내 반드시 만나보지 못할 것이다. 당초에 박씨를 폐할 서인을 만들어 권례에 내보내 살게 하였더니 정부와 육조의 논의가 매우 득중한 처사라고 하였는데 대간의 농계가 그치지 않으므로 그 고향에 가서 살도록 명한 것이다. 그때 홍문관에서도 또한 외방에 내려가는 것은 미편하다는 말이 있었다. 더구나 자녀가 병든 어머니를 볼 수 없다면 효의 도리에 또한 어떠한가. 왕자가 따라가서 외방에 산다면 그 폐해도 또한 없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기양살이로 쫓아보낸 것을 도로 놓아주는 예는 아니니 서울이거나 외방이거나 편의에 따라 살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만약 서울에 사는 것이 방해된다 하여서 문 밖으로 내친다면 폐사 또한 없을 것이다. 당초에 만약 조정의 득중한 의논을 따랐다면 옹주가 내려가는 배단은 절로 없었을 것이다. 하며 정광필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긴급핍의 일은 신들의 생각도 또한 상의 분부와 같습니다. 인물을 탐론하는 것은 대간만이 아니고 재상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죄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죄진다면 반드시 후패가 있을 것입니다. 옹주와 부마가 상주로 내려가는 일은 전일에 과연 상의 분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바야흐로 박씨의 큰 주의를 의논할 때라 옹주와 부마가 귀성할 수 없다는 뜻을 신들이 미처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또 박씨와 복성군이 편의에 따라 가까운 데 사는 일은 정은 그러하나 의보다는 본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임금의 뜻이 만약 한번 향하는 곳이 있으면 문득 엿보아 영합하는 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사람이 이런 뜻을 드러내지 말라 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일을 두고 한 말입니다. 박씨가 처음부터 외방에 나가지 않았다면 그만이겠지만 이제 일이 아주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 고친다면 아래 사람들이 반드시 의심할 것이니 이런 일을 사람들에게 보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대신의 논의가 이와 같으니 복성군 부인만 내려가게 하고 옹주와 부만은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을 삼도에 하유하는 것이 좋겠다. 진조실록 59권 중종 22년 9월 19일 개사 두 번째 개사. 석강에 나아가다 상이 이르기를 수령은 백성들의 휴척이 달린 자리이니 골라서 임명해야 하겠다. 그러나 허다한 9년을 어찌 다 선택해서 보낼 수 있겠는가? 만약 잔패한 고을이면 의뢰 용률한 사람을 임명해 보내기 때문에 그 고을은 더욱 잔패하게 된다. 이 뜻은 전에 말하였다. 잔패한 고을일수록 진실로 사람을 골라서 임명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능히 그 고을로 하여금 다시 소생하게 하는데 공효가 있으면 채임되어 올 때는 승서시켜야 할 것이다. 하며 예조 판서 신공제가 하려기를 다른 고을은 알 수 없으나 재령 많은 잔패한 고을이므로 전에 정교를 받들어 군수를 주의할 때 다 합당한 사람으로 비망하였습니다. 진조실록 59권 중종 22년 9월 19일 개사 세 번째 개사. 대간이 긴급히 이를 두 번 하려으나 연하지 않다. 진조실록 59권 중종 22년 9월 20일 갑오 첫 번째 개사. 석강에 나아가다. 진조실록 59권 중종 22년 9월 20일 갑오 두 번째 개사. 대간이 긴급히 이를 하려으나 연하지 않다. 진조실록 59권 중종 22년 9월 21일 을미 첫 번째 개사. 조강에 나아가다. 진조실록 59권 중종 22년 9월 21일 을미 두 번째 개사. 석강에 나아가다. 진조실록 59권 중종 22년 9월 21일 을미 세 번째 개사. 대간이 긴급히 일을 아뢰었다. 헌부가 아뢰기를 이들이 당초에 조정의 죄를 짓고 먼 것으로 기양간 것은 그 죄가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일에 그의 상언에 따라서 여러 차례 관서를 입었었으나 대간이 아뢰곤 하였습니다. 이제 그 첨호의 상언으로서 죄가 큰 사람을 놓아줄 수는 없습니다. 석방하지 마소사였으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진조실록 59권 중종 22년 9월 24일 무술 첫 번째 개사. 대간이 긴급히 일을 아뢰고 헌부가 2주의 일을 아뢰었다. 그러나 모두 윤호하지 않았다. 진조실록 59권 중종 22년 9월 25일 기해 첫 번째 개사. 조강에 나아가다 집이 원계체와 헌납 김기가 긴급히 일을 가지고 제3농계하고 계체가 또 2주의 일을 논하였다. 그러나 모두 윤호하지 않았다. 진조실록 59권 중종 22년 9월 25일 기해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들이 긴급히 일을 가지고 일어날 농계하였으나 연호하심을 받지 못하여 공론이 펴지 못하고 물정이 더욱더 격해지니 실망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대저 인물이 현부와 정치의 득실을 짐작하여 취사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없음이 진실로 대신의 책무입니다. 만약 취하고 버리는 것이 공평하지 않고 언로에 사를 낀다면 한때의 극비비 근심이 될 뿐 아니라 그 패단이 장차 무궁한 데 이를 것입니다. 그 핍은 본래 명방이 없으면서 풍계가 높은 벼슬에 올라왔으므로 사람들이 불만스럽게 여겨온 지 오래더니 이에 경연에서 틈을 타서 사람을 해쳐 말하여 전해들은 이야기를 부회해서 몰래 남을 배척하는 계책을 시험하되 방사하게 끓임이 없어 상청을 현혹하게 하고 인심을 의저하게 만들며 사계가 좌절되게 하였습니다. 그의 마음 쓰는 것은 어머맘을 여론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어찌 대신이 인물을 논한 것이라는 핑계로 시비를 분별하여 그 주의를 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만약 그 핍을 이 일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여 내버려 두고 묻지 않는다면 다른 날 권세 있는 간신히 이 일을 빙자해 마음껏 술수를 부리다가 한 가지라도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문득 무함하여 위망을 초래하여도 사람들이 감히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을 신들은 깊이 염려하고 멀리 근심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대신을 파면시키는 일을 어렵게 여기고 만세의 무궁한 화를 소홀히 생각하시니 신들은 말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쾌히 공론에 따라 시비를 밝게 단정하여 조정을 안정하게 하고 후패를 막으소서. 또 이줄의 일을 아뢰니 전교하였다. 긴급히가 이줄의 일은 나의 독단이 아니고 이미 대신과 의정한 것이므로 이에
윤허하지 않는다. 전조실록 59권 중종 22년 9월 26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시간관 바구 검토관 허자가 아래기라. 긴급히비 사심을 갖고 아뢰었으나 대간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하니 상이 답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59권 중종 22년 9월 26일 경자 두 번째 기사. 대간이 긴급히가 이주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준조실록 59권 중종 22년 9월 26일 경자 세 번째 기사. 헌문관이 차자를 올리기를 몸을 낮추고 마음을 겸허하게 하여 바른 자를 천진하고 사악한 자를 배척하는 것이 재상의 직책입니다. 그 마음이 선하고 아름다워 좋아하고 묘하는 것이 한결같이 공적인 데서 나온다면 천진한 자가 언예 때문이 아니라 물리친 자가 원한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까닭에 사람들이 모두 삼복하여 다른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근래 극핍이 송나라 이항의 일을 가탁하여 습감을 마음껏 풀고 사료를 모함하고자 하였으니 이것은 이항의 마음은 없으면서 이항의 자체를 훔친 것입니다. 허흡 권위의 사람들이 과연 매진과 같이 극핍의 마음이 이항에게 부끄러움이 없다면 한 번 농계한 뒤에 어찌 여론이 이와 같이 흉흉할 수 있겠습니까? 대간과 시종이 논집하여 맞지 않는 것은 그의 마음씀이 음흠하여 사림의 화를 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성명하신 전하의 깊이 살피심을 힘입어 그의 무함하려는 실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불행하게 전하께서는 잘못 듣는다면 평소에 재상에게 거슬려 보인 자가 어찌 이 두 사람에게 그치겠으며 재상 중에 은밀히 불평을 품은 자가 어찌 극핍뿐이겠습니까? 무실한 일을 얽어 만들고 무형의 죄의 목을 써서 사분을 시원스럽게 풀려는 자가 잇따라 일어날 것이니 이렇게 되고서 사람이 텅 빈 나라에 이르지 않으면 거의 드물 것입니다. 전하께서 만약 극핍을 조해준다면 재상이 다시 말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고 빙계하신다 하십니다. 음모한 계책을 공격하고 편백된 설은 꺾는 것은 곧 중론을 부식시키고 재상의 연로를 넓히는 것입니다. 어찌 간사한 말을 주의주지 않고 관대하게 용납한 연우라야 재상이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 한마디의 깃털이 비록 작은 것이나 사람과 국가에 화를 끼치는 것은 매우 큽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삼가 전하께서 깊이 화의 깃털을 살피시어 쾌히 영단을 보이시며 매우 다행한 일이겠습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이 차자를 보건대 재상이 사람의 마냥 마음에 맞지 않는 자가 있으면 즉시 들어 논개할 것이니 반드시 후패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비비 어찌 습감을 풀고자 하여 사람을 모함하려 하는 뜻이 있었겠는가? 반드시 들은 바가 있어 아랜 것일 것이다. 어찌 이것을 가지고 취재할 수 있겠는가? 중조실록 59권 중종 22년 9월 27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가다 장령 황윤준 정은 송순이 긴급핍과 이주의 일을 논개하다 영사 심정이 아래기를 허흡이 그의 처벌을 그따위 인물이 어떻게 라고 한 말은 과연 그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나간 정중년에 신이 개성구 유수가 되었을 때 허흡이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신이 마주 앉아 술을 마셨는데 그때 조광조 등이 의논하기를 조정의 정승이 될 만한 인물이 없다 하였는데 말하기를 김정이 할만하고 김식과 조광조도 할만하다 하면서 선진인 노승한 인물은 한 사람도 거론하지 않았다는 뜻을 신이 일찍이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허업이 유생으로서 있을 때부터 신은 자제로 인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허업이 취중에 지금의 대신이 될 만한 사람이 없다 하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만약 진작시켜 쓴다면 어찌 적임자가 없겠는가. 그대의 처부 이 요청은 사람됨이 순박하고 곧아서 관절이 이에 이르지 못하니 재상이 될 만한 사람이다 하니 흡이 곧 머리를 가로저으며 좋아하지 않는 사색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신은 체임되어 와서 경관직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유담령과 고 형사는 다 선진이었는데 시이가 담년은 병조판세에 적합하지 않고 형사는 호조판세에 적합하지 않으니 재임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신이 우인과 더불어 흐흡이 또한 그의 처부에게 그따위 인물이 어떻게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 하였습니다. 흡이 과연 그의 처부를 취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서 취중에 머리를 가로저었으므로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오래 일이었습니다.
급히비 인용하여 아는 것은 이 말은 아닙니다. 일찍이 이주 판서가 되었을 때 또한 목도한 일이 있었는데 저늘에 위에서 하문할 때에 괴격한 사람이 반드시 많지 않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한두 사람이 하는 일일 것입니다. 하였으므로 급히의 생각에는 마땅히 계달해야 하겠다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빈청에 나와 송조 이향의 일을 인용하여 신에게 지금은 권예와 허업의 일도 또한 계달해야 하겠다 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은 이 사람이 비록 지나치는 일이 있을지라도 다 근래에 대관을 출입한 사람이니 적발해서 계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겼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신은 아뢰지 않고 급히비 아랜 것입니다. 이제 만약 이 일로서 급히를 죄준다면 이것은 허언을 조작하기 였기 때문에 죄주는 것 같습니다. 만약 죄주고자 하면 반드시 하문한 연후라야 그 허실을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리하자면 상하는 사람이 또한 많지 않겠습니까? 또 권리는 대간으로서 정조의 대신 이향을 말한다. 하였으니 지극히 옳지 못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급히비 아뢰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계달한 것은 위로부터 하문한 데 따른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가지고 급히를 주의준다면 부득이 이향과 박호에게 하문하신 연후라야 허위인지 사실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주문하에서 일이 만약 드러나면 반드시 주의를 받게 될 것이니 매우 불가합니다. 또 이주의 일은 신이 허경과 더불어 이 심화를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대적 큰일을 지내고 나면 사람들은 반드시 말이 많은 것입니다. 박원종이 반정 뒤를 당하여 겸손하였으면 좋았을 것인데 스스로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저늘의 기양 같은 사람이 살을 입어 돌아오자 혹은 조정에 잘못한 일을 논의하는 자가 있었는데 원종이 이주를 지기라 하여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주의 사람됨이 매우 경박하여 동대문 안에서 모여 달구경하는 문사들을 보고 조정을 비평한다고 하여 원종에게 고하기를 전일 신복일을 주문할 때 비록 옥석을 함께 태우는 배가 있었을지라도 엄중히 주문하였을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 말이 전파되자 사료를 무함하였다는 주의를 받고 찬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종사나 난역에 관계된 것이 아닌데 방축이 22여 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전일 하문하실 때 위에서 제정하실 것을 계달하였습니다. 대저 천도는 10년이면 반드시 변합니다. 춘추의 황공은 친히 찬씨를 감행하였지만 10년 뒤에 이르렀으나 춘정월로 기록하였습니다. 이주의 피적이 이와 같이 오래고 여생도 또한 많지 않을 것이니 이제 놓아준들 어찌 조정의 벼슬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일렀다. 자늘의 대간이 이 항을 논개할 때 정부가 와서 사피의 뜻을 아뢰므로 내가 전일 조광조 때에 어떤 사람이 괴격하였는가 반드시 창도한 자가 있을 것이라고 한 것이 지금도 이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여 물은 것은 아니다. 그런데 급히비 이것을 하문한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런 까닭에 이름을 표시하여 아랜 것이다. 대저 재상의 인물을 논한 것이 옳지 않다면 그 말을 채용하지 않을 뿐이다. 어찌 죄질 수 있겠는가. 더구나 급히비 지어서 한 말이 아니고 반드시 들은 바가 있어 아랜 것이니 파면시킬 수는 없다. 이줄은 당초에 그 죄목을 크게 하여 살임을 무함한다는 죄목을 붙였기 때문에 대간이 논개한 것이다. 그러나 석방하고 안 하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지금 석방할지라도 만에 하나도 술책을 부릴 일이 없다는 대신의 말이 또한 옳다. 석방하는 것이 좋겠다. 준조실록 59권 중종 22년 9월 27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라. 준조실록 59권 중종 22년 9월 27일 신축 세 번째 기사. 대간이 긴급핍과 예줄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준조실록 59권 중종 22년 9월 27일 신축 네 번째 기사. 충청도의 정산, 청량, 홍산, 남포에 우레가 진동하다. 준조실록 59권 중종 22년 9월 28일 일민 첫 번째 기사. 대간이 긴급핍과 예줄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준조실록 59관 중종 22년 9월 28일 이민 두 번째 기사 이 길을 한승부 의원의 제수하다. 준조실록 59관 중종 22년 9월 29일 개미호 첫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준조실록 59관 중종 22년 9월 29일 개미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긴급 핍과 이주로 이를 아뢰었으나 다윤화하지 않다. 준조실록 59관 중종 22년 10월 1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시강원이 아뢰기를 세자가 맹자의 습독을 마쳤으니 마땅히 중용을 진강해야 하겠습니다. 청컨대 서양관으로 하여금 진강하게 하고 빈객으로 하여금 참청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전에는 빈객이 진강하였는데 세자의 학문이 공명함으로 이렇게 아랜 것이다. 하니 아랜 대로 하라 청교하였다. 준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0월 2일 병호 첫 번째 기사 황해도의 장년, 안악, 문학 등 고을에 우레가 진동하다. 준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0월 3일 정미 첫 번째 기사 대간이 긴급 핍과 이주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준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0월 3일 정미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전일 경연에서 정승이 아랜 뜻은 정금이 소중하다고 하였다. 이제 만약 답리업으로 이름 붙인다면 청금하게 민원의 답리업을 다위로 고쳐 청금하는 것이 좋겠다. 청금을 하게 되면 청금하기 전에는 호행물을 하지 못하는 것이니 군중으로 하여금 미리 알게 하도록 하라. 준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0월 4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가다. 준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0월 4일 무신 두 번째 기사 대간의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다. 준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0월 5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준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0월 5일 기후 두 번째 기사 대간의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다. 준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0월 5일 기후 세 번째 기사 경상도의 창녕과 영상 등 고을에 지진이 발생하다. 준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0월 6일 경술 첫 번째 기사 계복을 들었다. 승지가 아뢰기를 전 옥수 양인 원사동의 수적 사건은 참 부대시에 처하고 처자는 노비로 영속시키게 되어 있는데 삼복이고 전위의 주에서 수군 이숙문이 그의 아내 칠비를 타살한 사건은 교대시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 삼복입니다 하니 모두 율대로 하라고 하였다. 준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0월 6일 경술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준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0월 7일 신해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준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0월 7일 신해 두 번째 기사 홍경림을 중국에 보내어 정조를 축하하게 하다. 준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0월 7일 신해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준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0월 7일 신해 네 번째 기사 정은 송순이 상소하기를 삼가 생각건대 임금과 어버이는 이체가 아니고 춘과 효는 도리가 하나라고 여겼습니다. 신하와 자식의 지극한 정은 본래 경중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섬기는 시기는 진시로 선우가 있어 혹 때를 놓쳐버린다면 정이 마침내 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뒤에 100번 후회하고 한탄하여도 일은 이미 미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은 위로 조모가 있는데 나이가 80에 임박하여 쓰고 앉는 것을 남을 기다려야 합니다. 실 같은 노쇠한 숨결이 아침 저녁을 헤아릴 수 없으며 호르몬이가 있는데 평소부터 병이 들어 몸은 파리하고 기우는 시들어서 식음을 즐겨 하지 않고 당량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집에는 비난한 어려움이 있고 문중에는 의지할 친속이 없습니다. 머리털이 하얀 두 늙은이가 외로이 서로 의지하고 있으니 인생의 가엾은 일이 이보다 더한 것은 없습니다. 신은 초야에 한미한 선비로서 견문은 적고 학문은 비루하면서 외람되게 과거에 급제하였으니 용품에 참여하게 되어도 오히려 천한 분수에 지나치는 일인데 벼슬을 받은 8년 사이에 극의 현관 달직을 지냈으며 경악에 입시하여 대간의 반열에 나아가 전우의 은총을 나를 따라 융성하오니 스스로 우몽함을 헤아리고 위로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고자 하여 밤낮으로 몸을 어루만지며 마음가짐을 조심스럽게 하여 항상 두려운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실정이 이렇게 박절하지 않다면 어느 계열에 비루한 말을 도출하여 천의를 우르르 간청하겠습니까? 신의 아비가 사몰한 후 오래지 않아 어미의 병중이 날로 위독하니 슬하의 정회가 견딜 수 없는 바가 있습니다. 남북의 거리가 천리 길이어서 소식이 성기고 막힌 지 세월만 지나가니 잠잘 때면 편안한 꿈이었고 음식을 대하여도 단맛이 없습니다. 생각은 극도에 이르고 염려는 절박하여 가끔 눈물을 금하지 못합니다. 생명의 존속은 절박한데 공개에 받들 사람이 없으니 지금의 때를 놓치고 돌아가지 못한다면 뒤에 한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조모의 치는 귀양의 법에 들어있지는 않으나 죽은 아비의 남은 정이 신의 몸에 붙여 있으니 원컨대 마음을 다하여 지하의 아비에게 저버림이었고자 합니다. 조모는 병든 저의 어미에게 의지하여 목숨을 유지하고 병든 어미는 신의 몸에 목숨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 늙은이의 연연의 잔약한 삶이 모두 신의 직분에 달려 있습니다. 차마 멀리 떠나 있었시 이를 그대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엎드려 생각한데 상조에서는 바야흐로 효의 도리를 도노하게 하여 외로운 사람도 늙은 사람도 은혜를 배부르게 머금지 아는 자가 없는데 신은 홀로 오래도록 민망하고 답답함을 아는 채 지금까지 아픔을 참아온 것은 특히 어미의 나의 귀양의 언전을 받기에 미달하였으며 은총의 우악하심이 하늘 같아서 신달할 겨를이 없어서였습니다. 이제 일이 궁극에 이르고 정 또한 감추기 어려워서 감히 구구한 말로 종양하기를 징걸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어리석은 충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신의 벼슬을 채직시켜 신의 진정을 이어놓으소서. 그렇게 되면 두 늙은이는 지금부터 죽는 해에 이르기까지 실로 성자의 만극한 은혜를 잊게 될 것입니다. 신은 감히 1월을 머리에 이고 까마귀가 어버이 복양하는 정을 다할 것입니다. 신은 간절한 정을 이기지 못하여 삼가 사죄를 무릅쓰고 계문합니다 하였는데 비답하기라. 소의 뜻이 매우 절실하다. 그러나 아비를 위하여 귀양한다면 혹 이웃 고을의 수령을 제수하는 데가 있었으나 이것은 조모를 귀양하기 위하여 상소한 것으로 전례가 없다. 정부에 문의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대신에 의논하여 아뢰기를 조모를 위한 귀양은 법 밖의 일이니 허락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진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0월 7일 신의 5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진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0월 7일 신의 6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진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0월 7일 신의 7번째 기사 흰머리 가지고 왼쪽에 이가 있다. 진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0월 8일 임자 첫번째 기사 상이 성절표를 친전하다. 진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0월 8일 임자 두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진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0월 8일 임자 세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진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0월 8일 임자 네번째 기사 햇머리가 지다. 진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0월 9일 개축 첫번째 기사 상이 아차산에서 사냥하였는데 새, 노루 8마리, 여우 1마리, 토끼 20여 마리, 꿩 30여 마리를 포획하였다. 상이 주석 김치 운을 시켜 종묘에 천금하였다. 진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0월 9일 개축 두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비의 기세가 이와 같으니 좌우는 후 마땅히 우구를 갖추어야겠다. 함의 승제들이 모두 우장을 하려 하자 좌의정 정강필이 말하기를 어찌 배기로 입시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아래서 좌우가 우장을 하지 않았다. 진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0월 10일 갑인 첫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아차산 타 위에서 짐승을 잡은 사람이 제 멋대로 길을 잘랐기에 2마리만으로 천금하였다. 전에는 비록 서너 마리를 가지고 천금하여도 오히려 채천하지 못하는데 이번에는 2마리만으로 천금하였으니 매우 미안하다. 날씨가 추워서 얼어붙기 전에 청계산과 홍복산에서 다시 타위하고자 하니 사복으로 하여금 가서 살펴보게 하고 아울러 본곡에도 살펴보게 하는 것이 좋겠다. 진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0월 10일 갑인 두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하렸으나 연호하지 않다. 진저시로 59권 중종 22년 10월 11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세자가 출합하다. 진저시로 59권 중종 22년 10월 11일 을묘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오늘 아침 출합한 뒤에 들으니 어제와 오늘 사이가 세자 외조모의 길이라고 한다. 위에서도 또한 미처 살피지 못하였다. 그러나 세자가 서연에 나아가지 않았으니 성은색과 시강원의 권한은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출합은 길리에인데 개품하지 않은 것은 매우 잘못이다. 모두 주문하라. 예관은 반드시 몰랐을 것이나 주문하지 말라. 진저시로 59권 중종 22년 10월 11일 음요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래고 간호는 본국의 타위를 정지하기를 결정하였고 헌부는 연말에 관하하지 말기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진저시로 59권 중종 22년 10월 11일 음요 네 번째 기사 밤 3경에 상궁 박씨의 방에서 실화하여 소리가 밖에까지 들렸는데 내시등이 구제하 불을 껐다. 진저시로 59권 중종 22년 10월 12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정부 전원이 아래기를 신들은 어젯밤 대내에서 실화했던 말을 듣고 지극히 경악하였습니다. 상께서도 반드시 놀라셨을 것이기에 감히 문안드립니다. 아니 전교하기라. 어젯밤에 실화한 것은 원장이 따로 된 것이고 연접한 것은 아니었다 하매 정부가 다시 아래기를 본래의 실화는 외관의 일과 같은 것이 아니니 불이 일어난 까닭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대내에서는 마땅히 불을 조심해야 할 것이니 실화한 까닭을 청문하소서하니 전교하였다. 어젯밤에 실화한 것을 내가 친히 가보았다. 박상궁의 방자가 홀로 잤는데 방 안에서 불이 일어났다. 그도 또한 불이 일어난 까닭을 알지 못하였으며 즉시 자비 내관으로 하여금 그 방을 헐고 불을 끄게 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다시 물을 것이 없으므로 안에서 결주하였다. 뒷날을 징계하고자 하면 건부로 하여금 주문하는 것이 좋겠다. 진저시로 59권 중종 22년 10월 12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충훈부 중추부 한승부 육조의 당상 전원이 무난하다. 진저시로 59권 중종 22년 10월 12일 병진 세 번째 기사 불을 끈 내관 임세무 등에게 차등이 깨물품을 하사하다. 진저시로 59권 중종 22년 10월 12일 병진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진저시로 59권 중종 22년 10월 12일 병진 다섯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다. 진저시로 59권 중종 22년 10월 12일 병진 여섯 번째 기사 황해도의 문하현과 평안도의 삼화현, 용광현 등의 우레가 진동하다. 진저시로 59권 중종 22년 10월 12일 병진 일곱 번째 기사 서울 곤방에 번개가 치다. 진저시로 59권 중종 22년 10월 13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승기 유관에게 전교하였다. 어젯밤 대내의 실화대의 상공 박씨가 구화로 인하여 상풍이 되어 지난밤에 죽었다. 이 상공은 시녀의 예와는 같지 않다. 폐조 때도 또한 보모 김씨에게 특별히 치부한 일이 있었으니 이 전례에 따라 하라. 중조시로 59권 중종 22년 10월 13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정훈이 아래기를 신들이 관상감 단자를 보니 번개가 번쩍이고 눈이 뿌렸다 했습니다. 번개는 본데 지금이 그때가 아닙니다. 근자 타위 때 비가 내림으로 인하여 행군 절차를 차근차근 하지 못하였으며 또 천금을 위하여 위에서 다시 타위를 하자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제변이 이와 같으니 참작하여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전교하였다. 아랫바가 과연 마땅하다. 번개는 여름에 있고 눈 뿌리는 것은 겨울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
때에 섞여 써 있으니 이것은 과연 제변이다. 다위는 급급한 일이 아니니 정지하고 공구하며 반성하는 것이 좋겠다. 화산대도 또한 그 부당함을 아뢰니 모두 하지 말라. 준조실록 59권 중종이 12년 10월 13일 정사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하였으나 연하지 않다. 사실은 논한다. 처음에 이 항이 논박을 받으니 조종의 지상들이 모두 불평을 품었다. 긴급히 일이 있어 대궐에 나아갔다가 아뢰기를 송조의 이 항이 진종에게 경박하고 이 일을 즐기는 사람을 쓰지 마소서 하고 말씀과 정치요를 지적하였습니다. 지금 조종을 하여금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은 오로지 허업과 권위가 조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고 이 두 사람의 과실을 주워 모아서 아뢰자 상이 이르기를 허업이 일찍이 지비로 있을 때 대중이 장차 그의 처부 이 요청을 논핵하려 하였다. 따라서 허업은 원래부터 마땅히 사직해야 할 것인데도 끝까지 하지 않았다. 이것은 진실로 잘못이다. 권유는 오랫동안 시종관으로 있었는데 비록 작은 과실은 있었으나 어찌 조정에 있을 수 없겠는가 하니 극핍이 물러갔다. 극핍이 이를 아랠 때에 골중에 바야흐로 정사가 있어 와 있던 이판 신공제가 아뢰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이 그늘의 관작이 과람하게 승진하였는데 이제 하는 바가 이와 같으니 반드시 쇠운의 소치일 것이다 하였다. 급핍이 일찍이 입판이 되었을 때 흡이 정랑이었는데 급핍이 친한 사람을 등용하고자 하니 흡이 붓을 잡은 채 굳이 쓰지 않았으니 급핍의 얼굴빛이 충혈되어 성내였으나 감히 억지로 하지 못하였다. 이것을 마음에 깊이 끼고 있다가 이때 이르러 기회를 타서 배척하고자 하여 이렇게 아랜 것이다. 그러므로 대간이 급핍을 마음이 삐뚤어지고 음험하다고 하여 오랫동안 논집을 그치지 않은 것이다. 얼마 안 되어 지평 황흔이 성친하기 위하여 시골로 내려갔다. 대관 중에 극핍에 대한 논계를 정지하자고 하는 자가 있자 어떤 이가 지평 황흔이 처음부터 끝까지 논의에 참여했는데 지금 지방에 있고 돌아오지 않았으니 갑자기 논계를 정지하는 것은 미안하지 않은가 하니 장령 이 홍간이 그까지 지평이 있고 없음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논계한 지 오래되었으니 진실로 속히 정지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대개 사주하는 사람이 있어 홍간이 감히 어기지 못한 것이다. 준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0월 13일 정사 네 번째 기사 황해도 서흥부에 우레가 진동하다. 준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0월 14일 무호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준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0월 14일 무호 두 번째 기사 미시의 곤방에서 우레가 진동하고 비와 우박이 섞여 내렸다. 신시에는 건방과 남방에서 우레가 진동하다. 준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0월 14일 무호 세 번째 기사 충청도의 공산, 전이, 문이, 연기, 평택, 이산, 목천, 연산과 평안도의 상원, 자산, 영변, 덕천, 은산, 벽동과 경상도의 단성, 산음의 등의 고을에 우레가 진동하다. 준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0월 15일 김이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준조실록 59권 중종 22년 10월 15일 김이 두 번째 기사 좌의정 정광필과 우의정 심정이 아뢰기를 어제 뇌의 동은 비상한 천변으로 사람의 일에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천변이 이러한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신들이 증명을 받고 잘 조습하지 못한 때문일 것입니다. 지극히 황공스럽습니다. 감히 사직합니다. 아니 잔교하기라. 어제의 내동은 과연 비상하니 상하가 마땅히 가 1층 매사히 조심해야 할 것이다. 어찌 삼공을 체임시켜야 하겠는가. 자직하지 말라 하였다. 광필 등이 거듭 사직하니 전교하기를 재변에 대응하는 길은 근심만 할 뿐 아니라 폐이된 일을 마땅히 다시 거행해야 할 것이다. 근래 군율이 해이하여졌다.
전일 대내의 실화 때에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전자의 경복궁에 첩고를 쳤을 때에도 군사들이 오래도록 모이지 않았는데 위장 1인이 그것이 첩고인 것을 알고 말한 연유에 몰려들었다. 이것은 평상시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또 다위는 사냥이 아니고 곧 병사를 닦아 재변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첩고의 일은 전월의 병조판서 성운이 경련의 입시로 대궐에 이르렀기에 첩고를 해보고자 하는 뜻으로 하문하니 성운이 이것은 급급한 일이 아니니 마땅히 천천히 하는 것이 좋겠다 하므로 그날은 하지 않았다. 오늘은 두 정승이 마침 왔으니 즉시 첩고를 행하고자 한다. 경들의 생각은 어떤가? 만약 한다고 하면 나는 마땅히 군복 차림으로 나와야 할 것이다. 입시하는 사람들은 평상복으로 입시하는 것이 좋겠다 하며 좌우상이 아래기라. 이 대궐은 경복궁과 위치가 와 지세가 같지 않으니 군사들로 하여금 서는 자리를 알게 한 뒤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전개하기를 선의를 하고자 의논하였으나 위장 등이 또한 들어 알 것이다. 또 이 대궐은 인정전이고 저 대궐은 근정전이다. 어찌 서는 곳을 알지 못하겠는가? 오늘 마땅히 해야겠다 하며 좌무상이 아래기라. 그렇다면 하는 것이 매우 좋겠습니다. 다만 위에서 영복 차림을 하시면 입시하는 사람들도 영복을 입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히 여쭙니다 하니 잔교하기라. 이것은 병무의 일이다. 그러므로 전일의 첩고 때에는 내가 짐작하여 융복으로 나왔으나 지금은 급급히 하는 일이니 반드시 융복 차림으로 해야 할 것은 없다. 나는 마땅히 익성관의 골룡포 차림으로 나갈 것이다. 두 정상과 승지 등도 또한 평상복으로 속히 인정전 월랑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상이 인정전의 처마 아래로 나아가 선정관에게 명하여 대고를 거듭치게 하였다. 좌의정 정광필, 우의정 심정과 승지, 조방언, 윤인경, 유관, 이귀령, 이현보와 주석, 이임, 김치웅과 검열, 남순민, 민세량 등이 입시하였다. 광필 등이 아뢰기를 뜰에 배열한 장사를 청컨대 병조와 도청부로 하여금 적간하게 하소서하니 상이 이르기를 병조와 도청부에 그렇게 말하라 하며 인경이 아뢰기를 겸사복장 최세진은 마땅히 서쪽에 서야 할 것인데 동쪽에 섰으니 이미 위치를 잃었습니다. 청컨대 그 위치에 돌아가게 한 뒤에 점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상이 그리하라 하였다. 광필이 아뢰기를 태평한 세상이 오래되어 무비가 해이해졌습니다. 습진하는 일을 외방에서는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하니 병무의 일이 매우 염려됩니다. 이제 뜰에 늘어선 장졸들을 보니 서야 할 곳을 알지 못하여 또한 통속도 알지 못합니다. 관계되는 바가 가벼지 않으니 모름지기 자주 무사를 거행하여 군졸들로 하여금 향방을 알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선정관은 조종조에서는 한갑 무죄 있는 자를 취할 뿐 아니라 특별히 합당한 사람을 선택하여 임명하였는데 그늘에는 상예로 운권한 사람으로 임명하니 무죄는 있으나 대개 미열해서 전례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전일 다윗 때의 혁명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명수하지 않은 사람 모두 불러왔으니 매우 부당합니다. 모름지기 그를 아는 사람을 임용한 연우라야 군무의 일도 또한 배울 수 있겠습니다. 하고 심정은 아래기라. 광필이 말한 바가 지극히 마땅합니다. 지금 뜰에 벌려 쓴 장졸들을 보니 장수로서 자기의 군주를 알지 못하여 군주는 자기가 소속된 장수를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평상시에 익히지 않은 때문입니다. 모름지기 평상시에 연습한 연호라야 별난에 대응할 수 있는 군병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일이 만약 장졸간에 일어난다면 익히지 않은 군대가 좌작 진퇴의 절도도 알지 못할 것이니 장차 어떻게 쓰겠습니까? 조정조 때 습진의 일은 비록 먼 곳에서는 하지 않았으나 가까운 곳에서는 자주 하였으며 비록 친히 행하지는 않더라도 또한 장수에게 명하여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조정조에서는 광필의 아비 난종을 유장에 임명하였습니다. 선왕이 열무할 때 난종은 부장이었는데 선왕이 명수하니 난종이 거절하면 저는 소속된 곳이 있으니 표신을 보지 않고 어떻게 가겠습니까 하고 끝까지 가려고 하지 않다가 묶여가기에 이르렀어야 나아가니 선왕이 칭찬하고 포상하였습니다. 그때 양찬이라는 자가 부정이 되었는데 선왕이 선정관을 시켜서 공표신으로서 부르니 양친이 끝까지 가지 않았는데 선왕께서 또한 칭찬하였습니다. 모름지기 위로부터 진압보다는 고르게 다스려
지도로 늘 병무의 마음을 두심이 심히 마땅할 것입니다. 신이 젊을 때 또한 겸 선정관이 되었으며 성희아는 2조 참의로서 선정관을 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선정관은 모름지기 합당한 사람을 선택하여 임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무죄만을 취하여 무식한 자를 임용하기 때문에 이 일을 잘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하니 상이 일렀다. 근무가 해이하여졌다. 선정관도 이등 골라서 임명해야 하겠다. 진저시로 59권 중종 22년 10월 15일 기미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진저시로 59권 중종 22년 10월 16일 경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진저시로 59권 중종 22년 10월 16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선중돈을 의정부 우참찬에 박우를 홍문관 직제하게 김섬을 전한에 제수하다. 진저시로 59권 중종 22년 10월 17일 신유 첫 번째 기사 계복을 들었다. 승지가 아뢰기라. 남평의 죄수 산호 목은 금화가 아내 복덕을 타살한 사건을 교대시에 처했는데 삼복이고 직산의 죄수 산호 옥동의 아내가 상전의 동생과 통관한 사건은 교대시에 처했는데 삼복입니다. 하니 일대로 하게 하였다. 진저시로 59권 중종 22년 10월 17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상이 부평 부사 정응린과 경상우도 우후 송임을 인견하였다. 상이 응린에게 이르기를 경기는 해마다 흉년이 들었으니 백성을 돌보고 흉년을 구제하는 일에 마땅히 마음을 다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하며 응린이 아뢰기를 신이 전에 시종이 되었을 때 위에서 기전의 일을 측은하게 염려하시는 것을 신이 번번이 직접 들었습니다. 소복시킬 방법에 대해 신은 마땅히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외박은 학교가 폐위되었으니 수령이 지켜야 할 7가지 일 가운데 학교를 흥계시키는 일에 더욱 마음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상이 또 송림에게 이르렀다. 남방의 방언은 양계와는 차이가 있으나 만호와 첨사 등이 군주를 무율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 같은 일은 마음을 다하여야 해야 할 것이다. 진저시로 59권 중종 22년 10월 17일 신유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진저시로 59권 중종 22년 10월 18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진저시로 59권 중종 22년 10월 18일 임술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다. 간원이 아뢰기를 전한 김섬은 전에 지비가 되었을 때 잘못한 일이 있었으니 시종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재임시키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김섬은 반드시 전일의 변봉에게 통관한 일을 말한 것일 것이다. 그러나 이미 발병하였으니 재임시킬 수 없다 하였다. 긴급핍 등의 일도 또한 윤호하지 않았다. 진저시로 59권 중종 22년 10월 19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진저시로 59권 중종 22년 10월 19일 개해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진저시로 59권 중종 22년 10월 19일 개해 세 번째 기사 사헌부 대상 김근사 등이 상소하기를 진저시로 59권 중종 22년 10월 19일 개해 세 번째 기사 사헌부 대상 김근사 등이 상소하기를 신들은 삼가 생각한데 하늘에 닿을 듯한 화도 미세한 것에 조짐하여 드러나 큰 것을 이루고 나라를 뒤덮을 난도 편안한 데서 일어나서 위태한 데 이르게 두는 것입니다. 때문에 밝고 지혜로운 임금은 이미 어지러운 뒤에는 구제할 수 없으므로 치평할 때 근심하고 맹동하기 전에 제지하여 이미 드러난 뒤에 도모하는 누를 범하지 않습니다. 진시로 쇠란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데 잠복해 있고 괴리한 기운은 지극히 미세한 데서 생기는 것이니 국가가 조금 편안하고 조정이 잠깐 동안 순탄한 것은 믿을 것이 못됩니다. 엎드려 살피건대 전하께서 정치에 임하여 다스림을 생각하심이 이제 20여 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스림은 더 나아가지 않고 나란 일은 날로 부미하여지고 사람들은 구차한 것을 꾸며서 기습은 날로 위축됩니다. 그 위에 근일에는 조정에 화정한 기운이 없어 상하가 한거하고 막는 것이 풍습을 이루었으므로 기절은 꺾이고 억눌렸으며 공로는 행해지지 않습니다.
기강은 해이하고 습속은 퇴폐하니 이것은 진시로 먼 장래를 꾀하는 자가 깊이 근심할 바입니다. 대저 천지가 유구할 수 있음은 원기가 있기 때문이고 국가가 유지되는 것은 사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기가 충실하지 못하면 천지는 쉬게 되고 사기가 떨치지 않으면 국가가 따라서 망하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옛날 태평하게 다스려진 세상에서는 채통이 정제하게 정립되고 기강이 높이 시행되어 대신한 임금을 도와 나아가 다스리고 작은 관원은 도로서 직무에 임하여 위에서는 결백한 것으로서 밝다고 하지 않고 아래에서는 구차하게 하는 짓을 스스로 하리 하지 않으면서 사습을 배양하고 원기를 부식시켰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조정이 다스려지고 상하가 편안하였습니다. 근래는 국가의 통기는 바르지 않고 강상은 땅에 떨어졌으며 기습은 날로 더러워지고 조정은 날로 저하됩니다. 재상은 보양하여 성취시킬 마음이 없고 사림은 분명 격양하려는 기운이 없습니다. 백체는 해이하여 떨치지 못하고 원기가 상실되었는데도 굳이 할 줄 모릅니다. 그리하여 그럭저럭 하는 사이에 날로 시들고 쇠약하여 갑니다. 시들고 쇠약하여짐이 그치지 않으면 마침내 장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유하면 병이 고황에 있어 대맥이 이미 모손된 것 같아서 비록 아픔을 느끼지 못하나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대저 대가는 임금이 이목이고 조정의 기강입니다. 정성을 가지고 대우하고 마음을 겸허하게 하여 받아들여서 말이 중용을 지나더라도 또한 너그럽게 용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히 천둥병력 같은 임금의 위험을 범하여 그 회포를 열어서 말하며 감히 대신에게 거스려 그의 잘못을 배척하여 바른 말을 하여 다 하지 않는 말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말이 귀에 거슬리는 것을 싫어하여 저지하고 일이 자기 몸에 저촉되는 것을 혐오하여 배척한다면 누가 입을 열어 화를 사는 일을 하려 하겠습니까? 그늘의 조정이 어그러지고 털어져서 상하가 마음이 서로 맞지 않습니다. 대신은 대간을 구제하지 않고 공론이 나오면 문득 뒤엎어 저지하고자 하여 임금이 듣고 취사하는 것을 현혹시키며 사람들에게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대신이 나라를 위하여 꾀하는 일이 과연 이와 같았어야 되겠습니까? 긴급히면 마음 쓰는 것이 바르지 않고 음험하니 제보의 바늘에 들 수 없으며 이줄은 조정의 주의를 졌으니 가볍게 석방을 논의할 수 없습니다. 공론이 한번 나오니 무사람들이 심정이 다 옳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대신이 자기의 생각으로서 대간을 흔들어 저해하니 전하께서도 대신에게 견제되어 속히 결단하지 않습니다. 대가는 뜻만 품은 채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없고 물정은 더욱 답답한 데다 펴지지 못하니 조정의 패가 이보다 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태연히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시니 신들은 뒷날 몰래 대간을 억압하는 자가 이것을 빙자하여 간사함을 한껏 자행할까 두렵습니다. 임금이 사람을 쓰는 것은 목수가 나무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 제목의 품등의 높고 낮음을 헤아리듯 그 관직의 크고 작은 것을 살펴서 벼슬에 따라 사람을 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관간의 배단이 없어 다스리는 도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등용하고 수임하는 것이 마땅한 날을 잃고 장명이 혼란하고 뒤섞여 제품은 헤아리지 않고 상례로 작업에만 따르고 있어 알맞은 인재가 알맞은 직책에 임용되지 않아 관방이 일어나는 실정입니다. 문관이 외직으로 나가기를 비는 것을 모두 불가하다고 하면서 전조에서는 그 사에 따라 문득 주의하여 제수하곤 합니다. 이 때문에 관직에 결혼이 많고 임용은 항상 거꾸로 됩니다. 조정의 위험이 저하되고 기강이 무너지는 것은 진실로 이 때문입니다. 관을 설치하고 직무를 나누어 각기 그 직책이 있는데 항상 관이 비어있는 일이 많으니 어찌 천명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임금의 직무를 폐함이 아니겠습니까? 인재를 다른 데에서 빌어올 수는 없습니다. 경국 제세할 인사를 비록 세대마다 얻을 수는 없으나 쓰기에 적합한 인재를 찾으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임금이 임용 여하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옛날에 현명한 임금은 인재 없음을 근심하지 않고 잘 등용하지 못한 것을 근심하였습니다. 삼공은 임금의 고갱이고 백료의 표준입니다. 따라서 적격자를 얻고 못 얻는 것은 국가의 안위가 달려 있습니다. 전번에 대신이 복상할 때 현부를 가리지 않고 좌목을 베껴서 울렸으니 이미 삼공의 임명을 어렵게 여기는 뜻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이 내려졌을 때 또한 중망에 맞지 않아 보통 간음과 다름이 없이 곧 임명하고 바로 고쳤으니
일이 매우 요란합니다. 여론이 분분하니 뒷날의 기평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수상의 자리가 비었는데도 임명할 시기를 넘겼으니 이것은 오히려 임금의 좌우에 적임자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지만 믿고 의지하여 중하게 여기는 뜻에도 미진함이 있는 듯 싶습니다. 대저 임금이 조정에 임하여 나라 일을 보고 신료들과 만나 열과 성을 다해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하게 한 뒤라야 덕이 날로 진보되어 수정의 공을 잘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지혜왕은 날마다 조정의 일을 보고 밤에도 인견 문의하여 그 부지런함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조정 일을 보는 부지런함이 점점 처음 같지 않으며 즉피의 정성도 조금 간단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달마다 좋아하는 일은 달마다 조화가 있는 것은 군신을 만나보기 위한 것인데도 한 달을 통해 온통 패하기도 하고 날마다 상참을 여는 것은 선비와 접촉하고 정치를 부지런히 하기 위한 것인데 한 해 동안에 열리지 않는 날이 많습니다. 전례는 한결같이 구차하고 간이한 것에 따라 권리약을 처리하는 일이 많으니 신들은 전하의 강건한 덕은 비록 지극하나 순일한 정성이 참되지 못한 바가 있는가 싶습니다. 더구나 임금의 뜻이 단정된 뒤라야 외물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인데 지난번 부마와 옹주가 내처진 어머니를 멀리 뵈러 갔던 이 일은 이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으로 조정의 논의가 바야흐로 일어났건만 전하께서는 인정을 끊기가 어려워 도리어 가까운 것으로 옮겨주고자 하여 조정에 내려 수의하게 하였습니다. 처음 이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하의 뜻은 조금도 권속에 치우침이 없을지라도 아랫사람이 바라고 엿보는 단서가 반드시 조금도 없을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환란이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말미암은 바가 있는 것인데 기미를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위망이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조정은 원기가 손상되어 대세가 이미 시들어 있으니 지금에 구제하지 않으면 모르는 사이에 흩어지고 사라져서 마침내 위란의 지경에 이를 것이니 서병하는 길을 혹시라도 해이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화순함이 감응하지 않아서 재해와 이변이 거듭 이릅니다. 때 아닌 때 우레가 일어나고 궁중의 화제가 경계를 보이니 어찌 까닭없이 그러하겠습니까? 전하께서는 기민을 자세히 살피시고 칠안에 유념하시어 기강을 세우고 언로를 여소서 그리하여 국가의 원기를 부식시키고 인재를 일으켜 예거를 돈후하게 하소서 조정의 허문 있는 정사를 제거하고 폐습을 바로잡아 나라의 명맥을 건실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했는데 정교하기를. 지금 상수를 보니 말한 바가 당연하다. 근래의 재변이 비상하니 상하가 마땅히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하겠다. 수상이 오래도록 골위되었으니 속기 명하여 두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어렵게 여겨 신중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청과 상참도 유고하여 정지한 것이다. 대신이 논의한 것이 어찌 다른 생각이 있었겠는가. 다만 중용을 얻고자 하여 말한 것일 뿐이다.